요즘 피로회복을 위해 비타민 B1이 들어간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제 필요 없이 이 곡물 하나만 꾸준히 챙겨 드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팥입니다. 팥은 모든 곡류 중에서 비타민 B1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밥을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안 생기고 자꾸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팥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이 팥 속의 좋은 성분들이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은 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팥을 제대로 활용하는 레시피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팥이 어떤 식품인지 잠깐 알아볼게요. 팥은 두과작물로 탄수화물이 68% 들어있는데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팥의 탄수화물 중 34%가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오히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단백질도 100g당 최대 20g 수준으로 우유와 비교했을 때 약 6배에 달합니다. 단순하게 밥에 넣어 먹는 재료가 아니라 기능성 식품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팥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팥이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피로가 풀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B1 이야기인데요. 팥 100g에는 비타민 B1이 0.53mg 들어있는데요. 이 수치가 모든 곡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었을 때 그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쓰이려면 비타민 B1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밥을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 B1은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기여하는데요. 나이 드시면서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거나 밥을 먹어도 늘 피곤하신 분들, 팥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이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팥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C7G와 E7G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가 억제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췌장 입장에서도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도 혈당 안정화에 함께 작용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 밥에 팥을 넣어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팥이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팥에는 사포닌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실험 결과에서 팥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팥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력이 비타민C의 50배, 비타민 E의 20배에 달하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세포의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을 억제해줍니다.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팥이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바로 붓기가 빠집니다. 팥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최대 1333mg에 달하는데요. 바나나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칼륨은 체내에 과잉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시켜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팥의 사포닌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팥을 부종을 제거하는 약재로 활용해온 데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잘 붓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분들께 팥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팥의 주요 효능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피로회복, 혈당 안정, 혈관 건강, 붓기 완화까지 팥 하나로 챙길 수 있는 효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팥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팥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찹쌀입니다. 팥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찹쌀, 현미, 보리 같은 곡류에는 이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찹쌀을 팥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 단백질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팥은 성질이 찬 식품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팥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서 팥의 찬 성질을 중화해주고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팥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는 것이 옛날부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팥을 드실 때 찹쌀이나 현미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팥의 안토시아닌, 폴리페놀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관 노화를 막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라 팥과 함께 드셔도 위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단호박 팥죽 한 그릇이면 항산화, 혈당 안정,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대추와 견과류입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이뇨작용과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천연 당분이 이 사포닌으로 인한 위장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팥 요리에 대추를 몇 알 넣는 것만으로도 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한 가지 효과가 더 생기는데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물성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팥죽에 대추 몇 알, 잣 한 꼬집 올리는 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조합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짧게 정리해보면 찹쌀은 아미노산 보완과 위장 보호, 단호박은 항산화 시너지, 대추와 견과류는 위장 자극 완화와 흡수율 향상,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팥을 챙겨 드실 때 효과를 훨씬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도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드디어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팥과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이것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팥죽 생각하면 설탕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데요. 그런데 설탕은 팥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 붓기 완화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의 당분을 우리 몸에서 대사하려면 비타민 B1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팥에 설탕을 넣으면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설탕을 분해하는데 그냥 소모되어 버립니다. 피로회복을 위해 팥을 드셨는데 정작 비타민 B1은 설탕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팥 요리를 하실 때는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커피, 녹차, 홍차입니다. 이 음료들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팥 속의 철분과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불용성 복합제를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팥의 철분과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린다는 건데요. 식사 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팥이 들어간 음식을 드셨다면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팥을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 첫 번째는 바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팥의 칼륨이 바나나의 4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심각한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물이나 팥 농축액은 단시간에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드셔야 한다면 팥을 충분히 불린 후 첫 번째 삶은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으면 칼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 두 번째는 바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팥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팥 껍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피틴산은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혔을 때 장내 가스를 만들어서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팥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탕은 팥의 사포닌을 파괴하고 비타민 B1을 소모시킵니다. 팥 요리엔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하고요. 팥을 드신 후에 커피나 녹차는 되도록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팥물은 절대 금지이고 드실 때는 꼭 첫 삶은 물을 버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소량씩 시작하세요. 자, 이제 레시피 파트입니다. 팥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전통 팥죽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팥 400g, 쌀 1컵, 소금 약간, 잣 조금, 물 12컵 정도입니다. 만드는 순서입니다. 먼저 쌀은 여러 번 씻어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미리 불려두면 죽이 훨씬 빨리 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팥도 물로 여러 번 씻어주세요. 씻을 때 물 위로 떠오르는 팥은 좋지 않은 거니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팥 삶는 법입니다. 냄비나 압력솥에 팥을 넣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덮지 말고 우르르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바로 소쿠리에 부어서 첫 번째 삶은 물은 버려주세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물을 버려야 팥죽 드시고 생목 올라오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삶은 팥을 다시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푹 삶아주세요. 압력솥을 쓰시면 훨씬 편한데요. 뚜껑 닫고 밥하듯이 끓이다가 추가 올라오고 3분 정도 두었다가 압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눌러서 스르르 으깨지면 잘 삶아진 겁니다. 팥이 잘 삶아졌으면 믹서기에 팥을 넣고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껍질째 갈아도 됩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번엔 죽을 끓일 차례입니다. 냄비에 불려둔 쌀을 불린 물째 넣고 물을 넉넉히 더 보충해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죽은 처음부터 아주 묽게 끓여야 나중에 뻑뻑해지지 않습니다. 밥알이 다 풀어지면 갈아놓은 팥을 넣고 중불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처음부터 팥을 넣으면 바닥에 눌러붙기 쉽습니다. 반드시 밥알이 풀어진 다음에 팥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을 맞출 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은 팥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을 파괴합니다.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각자 식성에 맞게 그릇에 담고 나서 소금을 따로 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잣을 몇 알 올려 드세요. 잣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팥죽의 격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가 팥의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줍니다. 동치미나 물김치를 곁들이시면
팥죽 한 그릇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남은 팥죽은 한번 먹을 양씩 용기에 나눠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하루 이틀 더 드실 수 있습니다. 팥을 미리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다음번엔 믹서기에 갈아서 훨씬 빠르게 팥죽을 끓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